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 6경기. 주말에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좀 잘 좀 해보겠습니다. 유로파랑 컨퍼런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가지고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붙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일단 호주 축구는 건너뜁니다. 그 이유는 묶어갈 경기도 없고, 그리고 아직 호주는 가기에는 너무 리그 초반이라서. 위트레흐트하고 헤라클레스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시간대들이 다 비슷합니다. 내일 새벽 4시 이후의 경기들이기 때문에 일단 쭉 보자면,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 상대 전적에서 위트가 에라 상대로 4승 1패로 최근 우세입니다. 우세. 예. 그리고 홈에서는 헤라클레스 상대로 지금 5연승 중이고, 딱 2번밖에 안 졌어요. 예전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상대 전적이 딱 2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압살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위트한테 잽이 안 돼요. 헤라클레스가. 그리고 지금 위트가 8승 1무 1패로 3위입니다. 3위. 예. 아약스, PSV의 아약스 다음으로 이제 순위가 높고, 아약스랑은 승점이 같습니다. 8승 1무 1패. 득실에서 밀려서 그렇지. 페노르트나 트벤테, 알크마르보다도 순위가 더 높고, 또 하나는 페노르트, 트벤테, 알크마르는 이미 11경기를 치렀고, 10경기를 치른 데가 딱 두 팀이 있습니다. 위트하고 이제 아약스인데, 오늘 그렇다고 위트 아약스가 붙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 이기면 일단 아약스가 그 경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약스를 뛰어넘고 2위까지 갈 수 있고, 페노르트, 트벤테, 알크마르하고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좀 중요합니다. 하필 또 상성에서 좋기 때문에. 자, 일단은 헤라클레스는 3승 3무 5패로 헤라는 12위입니다. 득점도 밀리고 실점도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 무패긴 한데 홈에서도 한 번밖에 안 졌고,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원정의 성적이 홈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큰 결장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흐름으로 보면 위트레흐트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홈에서 졌던 경기는 패전. 위트레흐트. 페노르트한테 딱 한 번 졌고, 그 전에 막 6연승. 그리고 최근에 위트레흐트한테 지고 나서 스파르타 원정에서도 4대1. 그때 우리가 프렘 봤던 경기에서 득점력이 좋습니다. 위트가. 그리고 헤라도 최근 컵대회 포함 연승 중이긴 한데, 글쎄요. 브레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팀은 아니고, 그리고 컵대회도 워낙 이제 그 일부 팀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믿음이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트벤테 5대0, 그리고 고어헤드한테 4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즈볼레전도 3실점. 그래서 원정 실점이 많아요. 질 때 보면은. 그래서 위트레이트의 득점력이면은 저는 위트레이트 승을 봅니다. 승. 그리고 마행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위트레이트가 상대 전적도 그렇고 최근 득점력도 그렇고, 거기다 헤라의 원정 실점을 생각하면 홈승 보고 다득점 봅니다. 만에 하나 이제 한 골이라도 PK나 이런 걸로 넣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2.5기 때문에 승보다는 그 헤라클레스 하고의 그 오버 배당이 좀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볼러나 그 스파르타, 그리고 최근 트벤테까지 득점이 없이 졌기 때문에, 만에 하나 최근에 연승 중이긴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골을 못 넣었다, 그러면 이제 언더 날 수도 있는데, 위트레이트도
득점력은 좋은데 실점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뭐 박빙의 승부들도 많습니다. 발베이크나 빌럼 상대로는 또 2실점을 각각 했어가지고 지금 발베이크하고 어디야 아까 발베이크하고 빌럼, 일단 빌럼은 그래도 중위권 거의 그 언저리에 있는데 발베이크가 지금 꼴찌거든요. 그래서 발베이크한테도 비빌 정도면, 그래서 마엔이 좀 불안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승, 그리고 배당 측면으로 보면 일단 오버 접근하고, 항상 너무 연승 중일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 전적도 앞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승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승부는 입장에서 뭐 마엔을 볼 수도 있는데, 하필 또 헤라클레스가 최근에 연승 중이라는 거 감안했을 때 위트레흐트가 지난 스파르타전도 아마 퇴장 이후에 골을 넣었을 겁니다. 1대0으로 이기다. 거의 골들이 막판에 터진 거기 때문에 한 골차 승부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승은 보지만 마엔까지 보기에는 조금 빡세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헤라클레스 2프렌을 갈 수는 없고, 최근에 헤라가 조금 이제 선전하는 거 생각하면 위트레흐트 승에 핸디무 쪽으로 생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까지 해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베를린하고 프라이. 예. 자, 둘은 그 순위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6-2-7인데 득실도 거의 차이가 없고 승점도 1점 차고.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니온이라고도 하는데, 홈에서 무패입니다. 홈에서 무패이고, 그리고 3승 1무 6득에 3실점. 그리고 프라이 같은 경우도 홈에서 성적이 좋긴 한데 원정이 홈만큼 그렇게 막 아주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2승 2패면. 그리고 결장 여부 봤을 때 둘 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대 전적을 좀 볼게요.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좀 보면, 자, 일단 최근 유니온이 어쨌든 3승 1무 1패로 상대 전적은 약 우세입니다. 우세. 그리고 최근에 진 적이 없어서 2승 1무. 근데 그때 두 번 다 이길 때 홈이었고, 어쨌든 홈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졌는데 그것도 20년 전이니까 뭐 근래 들어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홈에서 프라이 상대로 연승 중. 진 경기도 아주 옛날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위트레흐트와 마찬가지로 상성에서는 베를린이 좀 더 괜찮습니다. 좀 더가 아니고 많이 괜찮은 편이죠. 프라이 상대로는. 근데 이제 뭐 상대 전적이 모든 걸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큰 결정 여부가 변동 사항이 없다고 지금 가정하에 쭉 보면은, 일단 지난번 그 컵 대회도 원정 가서 졌고 뮌헨전도 원정 가서 졌기 때문에 원정 연패. 베를린 같은 경우. 근데 어떻게든 홈에서는 안 졌기 때문에 원정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도 컵 대회는 이겼지만 지난번 마인츠전 비겨가지고 리그에서는 두 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뭐 라이프치 원정에서 선제골 넣었지만 결국 역전을 당했고.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뮌헨전 좀 뼈아프긴 한데 뮌헨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렇고, 홈에서는 도르트문트도 잡고 프랑크하고도 비겼던 베를린이라서 물론 선제골 내줬지만 프라이가 뭔가 좀
패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무가 없는 게 살짝 걸린단 말이죠. 요거 홈팀 승부 사이드로 봅니다. 왜냐면 실점이 적어요. 실점이. 예. 홈에서 아마 2실점 한 경기가 없을 겁니다. 많아야 1실점이기 때문에. 예. 뭐 언오버는 사실 배당 대비 오버가 상당히 땡기는 배당이긴 합니다. 2배 정도니까. 아무리 실점이 적다고 해서 언더를 가기에는 프라이도 득점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원정에서 뭐 하이덴하임 상대로는 3골도 넣었고, 특히 뭐 홈에선 뭐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땐 배당 대비 오버를 노려볼 만은 한데, 글쎄요, 이게 유니온이 골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부 사이드 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둘 다 아마 리그 2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근데 프라이도 아예 무시하기에는 뭐 상성에서는 유니온 베를린이 좋긴 한데 뭔가 라이프치히전 선제골도 있고 뭔가 조금 불편한 그런 느낌?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 보여집니다. 뭔가 홈팀 승사이드로만 보기에는 좀 빡세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 마인츠전도 슈팅이 10대 9였거든요. 유슈팅도 각각 2개씩이었고, 그래서 뭐 홈에서마저도 마인츠한테 밀렸다면은 그 유니온 베를린 쪽으로 보면 되는데, 유니온 베를린도 뭐 도르트문트를 잡긴 했지만 다 한 골차 승부였어가지고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프랑크전도 잠깐만, 퇴장 이후에 골을 넣은 건 아니네요. 슈팅이나 점유율도 비슷했고.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승부 사이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승을 체크해두고, 그러니까 승패로 갈리는 걸 확실히 정한다면은 오버를 가는 게 좋은데, 무승부가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제 그제 다 생각보다 성적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거의 멸망하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다 주말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엔 조금 좀 심플하게 갈게요. 주말엔 뭐 번외 이런 것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면 갔지. 예.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저만 어려운 건지.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부여 잡아야죠. 좀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력 한 조합에 고배당 한 조합으로 딱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내일 국내 경기랑 뭐 일요일도 국내 경기가 많은데, 일본 축구, 뭐 호주 축구, 일단 호주 축구 다 던지고 뭐 거의 던진다 보면은 국내랑 일본 거의 막판인데 고배당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변수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조합을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몇 경기 추리는데 그거를 이제 뭐 프렌 쪽으로 한번 늘어보든가, 배당 높은 프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체 엠폴리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녁 방송 따로 없습니다. 이거 한 번에 끝납니다. 자, 레체 엠폴리 지금 레체가 꼴찌거든요. 레체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득점이 4득점. 너무 저조합니다. 레체가.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득점이 막 그 두 자릿수는 아니긴 해요. 한 자릿수긴 한데 실점이 한 자릿수라, 뭐 레체는 득점도 더 저조한 데다가 실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비교한다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레체가 지난 뭐 볼로냐, 뭐 나폴리, 뭐 우디네세, 뭐 한 골차 승부도 은근히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문제점은 뭐 패배도 패배지만 많은 경기에 이제 득점 없이 졌다는 경기들이 좀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을 꼽을 수밖에 없다 해서 엠폴리는 지난번 우리 사무를 좀 앗아가는 경우죠. 코모하고 비기기만 했어도 그때 100배를 노리고 간 거기 때문에 100배가 적중됐으면
예전에 한번 제가 100배가 적중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승부였는지 아마 뭐 다폴더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아쉽다. 그래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6경기 만에 승리했을 거예요 아마. 지난 그 코모전 승리로 6경기 만에 이긴.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왜냐 리그 초반만 해도 되게 좋았거든요. 뭐 강팀 상대로 뭐 로마 원정, 홈에서 유벤투스, 뭐 피오렌티나, 뭐 나폴리나 라치오전도 결국엔 한 골 차였고 인테르전만 좀 실점이 많았지 얘네도 보면은 1실점 이상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점이 아까 한 자릿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모전도 어쨌든 실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레체의 득점력으로 엠폴리한테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느냐 힘들다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 경기는 분명히 언더 배당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엠폴리의 실점이나 레체의 득점이나 종합하면 저득점 경기 예상됨. 왜냐면 이게 엠폴리가 원정이기 때문에 뭐 엠폴리 프렌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레체가 홈이라고 해도 그때 헬라스 베로나 이길 때도 물론 뭐 파르마전도 아마 2대0으로 이기다 추가 시간에만 2골 먹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체가 홈이라 하더라도 믿을 게 못 된다. 다만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봐야죠. 일단 그래도 레체가 홈에서 엠폴리 상대로 최근에 진 적이 없음. 20년도 이후 나머지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3경기 1승 2무입니다. 마지막 24년도 경기는 또 이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성에서는 뭐 지지 않는다는 그림인데 글쎄요 지금 올 시즌 성적이 지금 성적도 성적인데 득점이 너무 안 좋다. 근데 이제 엠폴리도 딱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얘네도 최근에 1득 이상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땐 요거는 언더 그리고 뭐 무승부 엠폴리 프렌 요런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레체도 지난번 헬라스전을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기면 연승이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연승은 없습니다. 레체 뭐 승리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엠폴리는 리그 연승은 없지만 리그랑 컵 대회를 연결시키면 연승은 있거든요. 특히 원정에서도 라치오전 딱 한 경기 졌기 때문에 굳이 승패로 갈린다면 엠폴리 프렘 보는 게 맞을 듯. 그러니까 보통 제가 무승부 보면 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률상으로 가면은 뭐 엠폴리 프렌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봅니다. 이건 언더도 보고 엠폴리 프렌도 보고 무승부도 유력하게 보고. 왜냐 레체가 홈 정배를 받은 게 그거 같아요. 홈이고 그리고 상성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장자를 안 본 것 같은데 일단 레체 쪽은 딱히 결장이 변동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엠폴리 쪽이 공격에 이제 에스포시토 8경기 뛰어서 이제 못 나오고 있고 미드필더에도 한 2명 정도 7경기 뛰어서 못 나오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레체가 좋다. 근데 레체가 지난번에 혹시 홈에서 못 이겼으면 그래 한번 이길 때 됐지 지금. 뭐 그때 한번 5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리그 4연패 그리고 그때 한 8경기 만에 승리했어 가지고 그때 못 이겼다면 그래 이번에 이길 차례다 해서 뭔가 이제 엠폴리 프렌 쪽을 못 보겠지만 이미 한번 이겼어 가지고 근데 레체도 피오렌티나전 빼면은 뭐 고만고만한 팀한테는 실점을 많이 안 해요. 사실 볼로냐전도 뭐 점유율이나 슈팅이 많이 밀리긴 했는데 결국 후반 막판에 한 골을 먹혀서 진 거라 그거 안 먹혔으면 뭐 비길 수도 있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더도 괜찮긴 한데
이게 만에 하나 이제 뭐 2대1 스코어가 나올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레체가 아예 그 뭐 득점력이 저조하다 하지만 홈에서 파르마하고 2대2로 비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엠폴리도 원정에서 토리노 2대1, 로마 2대1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배당도 조금 더 높고 그래도 좀 더 확률이 높은 엠폴리 프렌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르세유하고 오세르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 지금 순위가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오세르가 승격 한 팀 치고 최근에 성적이 좋아요. 특히 홈에서는 강팀을 좀 많이 잡거든요. 일단은 오세르 승격 한 팀 치고 리그 초반에는 패가 많았지만 요즘 성적이 좋음. 근데 대부분 홈이었음. 그러니까 아직도 원정에선 1승이 없어요. 뭐 리옹전 비기고 뭐 몽펠리에전 뭐 한 골차 뭐 박빙의 승부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엔 다 이겼던 경기들은 홈입니다. 홈에서 니스도 잡았죠. 아마 그때 선제골 내주고 잡았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 뭐 브레스트, 랭스 그리고 스타드렌까지. 물론 랭스나 브레스트, 뭐 스타드렌도 약팀은 아닌데 확실히 홈에 비해 좀 폼이 원정이 좀 불안하긴 해요. 특히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근데 뭐 지더라도 뭐 한 골 차로 줘야지 4대0으로 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 그 기세가 있나 봅니다. 왜냐면 랭스전 2대1 승리부터 리옹전 비기면서 그 폼이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았기 때문에 홈에서 더 그 기세를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래서 얘네 홈에서 보면 득점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정이라는 거. 하지만 오늘은 원정입니다. 그래서 홈에 오세르면은 좀 빡세요. 아무리 강팀을 만나더라도 이제 야금야금 이제 밟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4승 1패 오세르. 파리 다음으로 승점이 높아요. 근데 원정에서는 1무 4패로 아직 거의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오세르 입장. 그리고 마르세유는 좀 정반대인 게 말이 안 되죠. 파리가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이겨도 승점이 1점 차로 앞섭니다. 지금 4점 차라서 5승 1패. 예. 마르세유는 원정에서 강한데 하필 홈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의 오세르는 각이 좀 빡셉니다. 그렇다고 마르세유도 요새 뭐 앙제랑도 비긴 적이 있고 홈에서. 그리고 파리한테는 또 3실점이나 했고 낭트전을 이기긴 했지만 마르세유도 리그 초반에 비해 요즘은 좀 불안해요. 득점력도 막 들쑥날쑥하고 몽펠리에전은 사실 뭐 그때 퇴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제외하면은 마르세유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기를 끝으로 2주간의 휴식이 있기 때문에 뭐 설렁설렁 한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안 져요. 근데 전적들이 너무 오래돼서 그냥 가장 최근 전적은 2대1로 홈에서 이겼다. 20년도 이후.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20년도 이후에 홈 경기는 딱 한 경기고 뭐 홈 원정 포함하면은 3경기인데 그것도 다 이기고 오세르 원정에서도 2번 다 이겼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상성은 당연히 마르세유가 좋다. 다만 이 오세르가 최근 리옹 원정에서까지 2득점을 했고 그 전에 생테티엔이나 몽펠리에 그리고 르아부르 다 득점을 해서 의외로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2부에서 올라오고 뭔가 많을 것 같지만 원정 성적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리옹전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저 마르세유의 1.3 배당은 사실 좀 그래 보여요. 차라리 뭐 마르세유가 상성에서도 안 졌듯이
이기는 거 원하는 그림으로 간다면은 뭐 마엔 쪽으로 뭐 접근을 해서 가면 모르겠지만, 왜냐 홈에서 니스도 2대0으로 이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도 골 많이 넣을 때 많이 넣거든요. 브레스트 원정에서도 5대1로 잡았었고 해서 마르세유 승을 좀 더 본다면 뭐 마엔을 좀 더 갈 수는 있는데, 저는 뭔가 3.5만 아니면 진짜 오버가 확실하긴 한데, 느낌이 이게 3.5라서 오버 가기가 좀 빡세단 말이죠. 3.5만 아니면 상당히 좋은 느낌인데, 잠시만요. 이게 마르세유가 최근에 5득점, 2득점. 오세르가 원정에서 몽펠리에나 리옹 상대로 2득점. 최근에 페이스로는 진짜 득점력이 좀 쩔긴 해요. 그래서 한 경기 낭트전 빼고는 다 오버긴 합니다. 2.5 기준, 뭐 3.5 기준 하더라도 넘어서는 범위들이 좀 있고 해서 마르세유 승? 뭔가 홈에서 2경기째 승리가 없고, 일단 결장 부분을 좀 봐야겠네요. 일단 수비의 부상이 한 명 7경기 뛰고, 그리고 아미나릿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세르 쪽이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2명이 있네. 근데 걔네가 9경기 8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비중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둘 다 골도 넣고 어시도 관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르세유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것까지 신경을 쓴다면. 그리고 낭트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르는 뭐 이 기세를 이어갈 수도 있긴 한데, 원정의 르하브르 3실점이나 뭐 몽펠리에나 그리고 특히 생테티엔한테 3실점한 거는 좀 크다 보거든요. 지금 생테가 꼴찌 아닌가? 몽펠리에가 꼴찌구나. 그래도 마르세유 홈 성적이 좀 걸리는데, 일단 3.5라도 오버 봅니다. 이거는 마인이 확실히 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마르세유도 너무 확실히 이겨야 될 경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봐요. 그리고 오세르의 최근 3경기 8득점은 좀 빡세다 봅니다. 뭐 생테나 몽펠리에는 뭐 그 중간에 브레스트가 있긴 했지만 지금의 폼은 좀 다릅니다. 이게 뭐 3경기째 무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더라도 뭐 리옹처럼 뭐 비기면서 2대2로 끝나거나 뭐 비빌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승마엔 보는 것보다 그냥 아싸리 그냥 딱 2배 넘는 오버로 그냥 하나만 딱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괜히 승은 배당 안 되니까 마엔 가려다가 뭐 마엔 해주면 좋지만 뭐 박빙의 승부로 끝난다. 그러면 또 일반승 못 간 게 아쉽고, 뭐 그럴 수도 있어서 애초에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만약에 마르세유 승만 보면은 승을 간다기보다는 핸디무로 접근하려 했는데, 아까 위트레이트도 승을 보지만 핸디무가 좀 더 배당은 좋다 했잖아요. 고배당 중에 마인보다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번외로 섞어 갈지는 한번, 뭐 번외라기보다는 고배당으로 간다면 핸디무를 데려갈 게 있으면 좀 데려가 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세르의 그 상승세 때문에 마엔 보기가 빡세서 오버를 보겠다. 안 그랬으면 승 마엔 보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마엔이 요즘 생각대로 잘 안 나온다. 그냥 고배당으로 노리는 게, 예를 들면 일반승 보고 마엔승 볼 거면 핸디무를 노리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마르세유 경기까지 끝냈고, 그 다음 이제 2경기 남았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잠깐 얘기하자면, 그래 어제도 안 좋고
그제도 안 좋고 며칠 안 좋은데 이러다 또 터질 수도 있다. 항상 이제 의심을 하되 포기는 말자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언제 고배당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 터진다는 게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대로 이제 흐름대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하는 게 낫다 요런 느낌입니다. 자, 와포드하고 옥스퍼드 가도록 할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방송 보는 입장에서 며칠 틀리는데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석 방송이 많으니까 뭐 이 방도 보고 저 방도 보고 하는 건데 어차피 본인들 생각하고 이제 맞는지 확인차 가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제 운이 안 맞을 때는 갈 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10연승을 하든 20연승을 하든 내가 가면 그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 방이 잘하네 해서 저 방 가면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다 봐요. 그것도 뭐 운명의 장난 같은 거니까. 뭐가 됐든 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봅니다. 자, 와포드하고 옥스퍼드. 자, 와포드가 홈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얼마나 좋냐면 와포드가 홈 무패입니다. 무패. 5승 1무 11득점에 4실점. 옥스퍼드도 홈에서는 한 번밖에 안 졌어요. 그래서 둘 다 홈 성적이 좋습니다. 다만 원정은 아주 극과 극이죠. 와포드도 2승 6패 원정, 그리고 옥스퍼드도 2무 4패. 그래서 오늘 하필 원정이 옥스퍼드입니다. 2무 4패. 1승 없는 팀들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팀입니다. 옥스퍼드가. 그래서 뭐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좀 있습니다. 와포드 수비에 경고 누적 1명 결장, 그리고 무사시 소코 출전 정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미드필더에 뭐 델레바시로 부상. 그래서 최근 부상이 뭐 2명에서 3명 정도. 경고 누적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출혈이 좀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완전 공격 쪽은 없는데 요렇게 보고, 그리고 옥스퍼드 쪽도 보면은 최근 부상은 없네. 최근 부상은 없고 다 장기 부상. 많이 뛰어야 한 7경기, 8경기 정도에서 멈췄지. 아까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무사시소코 같은 경우에 12경기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경고 누적인 수비 쪽의 선수도 10경기나 뛰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와포드 쪽이 좀 손해일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 성적이 좋긴 한데 지난번 스완지전에 0대1로 졌고, 와포드도 원정에서는 어지간히 못하긴 해요. 지난번 셰필드 웬즈전에서 6득점을 하긴 했지만 뭐 맨시티전도 골을 넣고 하긴 했는데 확실히 홈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홈에서도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옥스퍼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헐시티를 잡긴 했지만 최근에 좀 무가 좀 많긴 했어요. 5연속 무승부. 그 경기에는 뭐 번니나 브로미치도 있긴 했는데 그게 홈에서 경기였고, 원정이면 그래도 요거는 와포드 홈팀 승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아까 뭐 수비 쪽에 경고 누적, 뭐 시소코 못 나오고 뭐 가장 최근에 부상당한 선수들이 좀 그래도 옥스퍼드보다는 많다는 느낌인데, 그래도 홈인 그 와포드의 성적을 보시면 절대
원정의 옥스퍼드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도 뭐 단순히 홈에서 성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점이 적어서 그래요. 실점이. 어쨌든 많은 팀들을 만났지만 1실점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거는 홈에서 확실히 뭐 실점률이 적다는 거니까 그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와포드 승 봅니다. 승. 만에 하나 뭐 실점이 적다고 해서 언더 가기에는 좀 빡세요. 왜냐면 와포드의 2대1 승리도 있기 때문에 1실점만 적을 뿐이지 득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홈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가 없거든요. 언더 오버로 가기에는 와포드가 홈에서 실점은 적지만 득점은 꾸준합니다.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무득점 경기가 없다. 원정에서는 아마 몇 경기 있을 겁니다. 지난 서한지전까지 한 3경기, 4경기? 예. 그래서 이거 와포드 승 봐야 돼요. 그리고 마엔은 조금 가기 빡센 게 옥스퍼드가 마엔으로 졌던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썬더랜드전. 나머지는 죄다 한 골 차라서 요것도 만약에 가보고 싶다면은 고배당을 나 한번 노리고 싶다면 아까 뭐 위트레이트 짝으로 한번 데려가 봄지기. 위트레이트가 훨씬 성적이 좋은데 헤라클레스가 근데 위트레이트 좀 위험 부담이 있긴 하네. 지볼레, 고어헤드, 트벤테전 3, 4, 5실점이면 위트레이트가 발베이크하고 빌럼한테 좀 한 골 차에서 그거를 좀 노려보려 했는데 지난번 하필 또 4골까지 넣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빡세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가장 유력해 보이는 핸디무 경기가 와포드입니다. 와포드 승을 보지만 마인까지 보긴 좀 힘들어요. 옥스퍼드가 또 지난번에 이기면서 또 끝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경기 중에 5경기가 끝났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이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좀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라요 대 라스팔마스. 지금 여기는 순위 차이가 좀 납니다. 9위하고 18위의 그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득점은 비슷해요. 다만 실점에서 2배 차이 납니다. 라요가 10실점. 얘네가 득실이 플러스인데 라스팔마스가 득점은 1득을 더 앞서고 있지만 실점에서 21골. 실점이 많죠. 그래서 라요 같은 경우 홈에서 2승 2무 1패. 그리고 라스팔마스는 원정에서 1승 5패. 그래서 패가 좀 많습니다. 다만 라요의 변수라 하면은 라요의 일단 결장입니다. 결장. 수비 퇴장 1명 결장이고 그리고 미드필더 경고 누적 1명. 요렇게 2명이 결장합니다. 근데 둘 다 골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11경기 2골 1골 1러시 아예 관여를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는 최근 부상은 없고 장기 한 6경기 뛰었으니까 라요가 손해죠. 라요가 손해일 수밖에 없다. 결장 부분에서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빼고 생각하자면 어쨌든 흐름은 라요가 좋긴 합니다. 물론 라스팔마스도 리그에서 연승도 했었고 발렌시아 원정이라든가 뭐 지로나하고의 홈경기 그리고 컵대회까지 하면서 3연승을 했지만 지난번 결국 AT한테 졌고 그리고 그 전에 졌던 경기들 보면은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 실점이 좀 꾸준하게 많습니다. 라스팔마스 경기를 보면은 무실점으로 끝난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실점이 많은 이유가 있죠. 라스팔마스는 무실점 경기가 홈에서 딱 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 실점을 하는데 특히 원정에서는 멀티골 이상 실점이 많아요. 레가네스 2골, 알라베스 2골, 오사수나 2골.
비아레알 3골, 그리고 발렌시아전 이기긴 했지만 2골, 그리고 최근 AT전 2골. 그러니까 컵 대회를 제외하면 해서 일단은 골을 넣든 못 넣든 일단 2실점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한 골을 먹힌 경우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원정에서 일단은 2골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정의 라스팔마스는 갈 수가 없다. 좀 불안한 느낌이 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좀 라요는 일단 홈에서 뭐 AT랑도 비기고, 그리고 최근 알라베스전 승리, 그때 퇴장이 있었어요. 퇴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리고 라요의 그 최근 문제가 뭐냐면 좀 득점력. 리그 초반에는 소시 원정에서도 이득하고, 그리고 바르샤전도 선제골 넣었는데 이제 역전 당하고, 뭐 오사수나 3골 넣고 1골 내줬지만, 그러니까 약간 뭐 지더라도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요새 보면은 지난번 알라베스전이 운이 좋았죠. 리그 초반 완전 초반에 퇴장당해서 결국엔 자책골로 이긴 케이스라서 비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퇴장 때문에. 근데 운 좋게 이겼기 때문에 마요르카전 이후에 다시 승리를 거뒀고, 최근 홈에서 4경기 무패요. 그리고 홈에서 실점이 적다. 그 바르샤전도 역전을 당한 거지, 바르샤 2실점 빼면은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홈에서. 오사수나도 1골, AT도 1골, 레가네스도 1골. 이렇게 돼서 라요가 어쨌든 홈에서의 기세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스팔마스가 항상 원정에서 실점을 많이 했다는 점, 본인이 이기거나 지거나, 근데 이겼던 경기는 리그는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상대 전적까지 해서 종합할게요. 일단 라요가 홈에서 라스팔마스한테 밀리진 않는데 가장 최근에 지긴 했거든요. 1부에서 2대0으로 24년도에. 근데 지금의 기세로 봤을 때는 뭐 라스팔마스가 발렌시아전 이기고 지로나 그리고 AT전까지 만약에 안 졌다면은 좀 빡셀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라요 입장에서도. 왜냐, 이 득점력이 막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AT전 결국엔 2대0으로 졌고, 그 경기 결과를 토대로 라스팔마스는 원정에서 뭐 골은 넣을 수는 있어도 실점이 많다. 이렇게 대입을 해본다면 라요가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잘 안 졌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요 승. 그리고 요 짝을 데려간다면은 와포드의 핸디무 짝이 아까 없었잖아요. 뭐 마르세유 핸디무를 가기에는 오버를 받기 때문에 3대2가 나오지 않고 2대1이 나오면은 핸디무지만 오버가 안 되는 경우라서 접점이 없기 때문에 마르세유도 건너뛰고, 위트레이트도 헤라클레스가 비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발베이크나 빌럼한테 한 골차로 간신히 이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헤라클레스의 그 3, 4, 5실점을 생각하면은 위트레이트도 마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짝을 데려간다면은 와포드랑 라요 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요거를 고배당 핸딩으로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스팔마스 원정 멀티골 이상 전부 실점이라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좀 불안하다면 무승부를 뭐 보험을 치든, 난 오로지 라요 경기만 가겠다 하면은 뭐 보험을 치는데, 원래 저는 보험을 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라요 승 핸디무. 그리고 언오버는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라요의 실점을 생각하면은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 뭐 2득점 이상 실점을 한다 하더라도 라요의 득점력이면 뭐 많은 골을 못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1대0의 승리도 생각할 수 있다고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와포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 게, 와포드는 뭔가 오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인데, 라요는 글쎄요, 오버? 차라리 라요가 못 이기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라스팔마스 역배보다는
뭔가 무가 터질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라요 승의 핸디무만 좀 봅시다. 요거 오버까지 보기에는 배당이 좀 매력적이긴 해요. 오버 배당이 딱 거의 2배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력이랑 고배당 하나만 가야 돼서 더 많은 걸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가 많아서 내일 뭔가 더 고배당을 노리면 되지 않을까. 왜냐, 어제 그제 성적 안 좋아서 오늘 좀 사려야 될 수도 있다. 오늘 좀 자세를 낮추고 2경기만 가더라도, 그렇다고 뭐 막 배당을 너무 낮게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3경기 이상, 뭐 최소 3배 이상, 뭐 많으면 5배 이게 주력으로 가고, 고배당은 뭐 5배, 부주력은 뭐 5배에서 7배, 고배당은 거의 뭐 3순위나 고배당은 한 10배 정도 언저리를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배당이 됐든 뭐가 됐든 2경기로 좀 추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다폴더는 갈 수 있습니다만, 번에 뭐 조합으로 다폴더는 따로 가지 않는 걸로. 저만 갑니다, 저만. 뭐 이 분석 토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느새 다 나갔네. 빠르기도 하시네. 뭐 다른데 이제 보러 가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위트레트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뭐 헤라클레스 원정 성적 보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연승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트레트가 걸리는 건 그거예요. 발베이크나 빌럼 상대로 이제 2실점을 했다는 거. 걔네가 순위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승 보지만 마인이나 핸드무 보기가 좀 빡셉니다.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하고 프라이는 유니온이 홈에서 3승 1무로 이제 무패기 때문에 프라이 상대로 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비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라이도 못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또 무가 많이 없더라고. 그렇게 보고, 레체 엠폴리는 둘 다 득점력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언더를 갈 바에는 그래도 엠폴리는 원정에서 뭐 로마전에 2골도 넣었었고, 레체도 예전에 파르마전 2대2 무승부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성에서는 엠폴리한테 지진 않거든요. 최근 1승 2무로. 그래서 뭐 무가 유력하긴 한데, 그래도 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엠폴리 프렌. 레체의 득점력 때문에. 그리고 마르세유 오세르는 마르세유 배당이 메리트가 없습니다. 1.3. 그러면 마인을 노리고 가야 되는데, 마인 가기에는 오세르의 기세가 너무 세요. 지금 홈이긴 하지만 스타드렌 상대로도 4득점. 그러니까 홈에서 골이 뭐 미친 듯이 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원정에서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리옹 상대로도 2득점 했고. 그래서 요 지금 3경기 무패의 기세가 있기 때문에 마인을 보지 못하는 입장에선 일반승은 메리트 없다. 그러면 핸dim으로 가든, 저는 차라리 뭐 다득점 무승부, 리옹처럼 2대2 무가 됐든, 뭐 마르세유의 압승이 됐든, 오세르의 역배가 됐든 오버를 봅니다. 3.5 기준이라도. 그리고 와포드하고 옥스퍼드는, 와포드가 홈에서 무패입니다. 옥스퍼드도 홈에서 잘하는데 원정의 옥스퍼드는 아직 1승이 없고, 그리고 와포드가 홈이라서 근소하게 좀 유리하지 않나. 압도적으로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한 골차 승부를 봐서 와포드 승, 뭐 핸디모 오버 이렇게 본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요 라스팔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요가 홈에서 잘 안 집니다.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그 원정에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하는 거 봤을 때는 갈 수가 없다. 뭐 그렇다고 오버를 가기에는 뭔가 좀 빡세 보여요. 그러니까 라요가 지지 않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라요가 못 이기면 질 것 같지는 않고 비길 것 같아서 오버 가기가 좀 빡세다. 그래서 이것도 라요 승,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정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1부 하고 오후에 해축 2부 하고 이렇게 할게요. 해서 내일도 경기가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그리고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게 뭐였냐면,
그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막 성적이 안 좋으면 막 방송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더 잘해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준비 잘해서 오늘도 적중하고 이번 주말도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